네, 청년 특례시 창원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기업가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창원과 사회적 경제를 잇다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28살 만학도 대학생 청년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과 사회적 경제를 잇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기업과 그다음에 청년 사회적 기업 등 기업가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현장 관객을 비롯해 온라인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경상남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네, 토크 콘서트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쉬는 시간 없이 70분 동안 토크를 이어갈 것이며 Q&A는 30분을 포함해 100분간의 뜨거운 열정의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Q&A 같은 경우 현장에서의 질문은 포스트잇에 적어 진행 요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달받아서 직접 질문을 해드리는 방식이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직접 질문하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하여서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관람하시면서 관객분들께서는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SNS 하시죠. 자, SNS에는 샵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샵 창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샵 사회적 경제, 샵 토크 콘서트를 적어서 현장 또는 온라인 생중계 화면을 녹화 혹은 캡처하여 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신 화면을 카카오톡 창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채널을 추가하신 뒤 이벤트 참여한 게시물 URL과 또는 화면 캡처본을 성함과 함께 창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진행됩니다.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면은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의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양만 공작소의 굿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절미 투어의 키링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플레이 ENA의 디지털 음원 콘텐츠 바우처가 들어있는데 꺼내셔서 뒷면에 바코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당첨자는 개별 연락으로 진행이 되며 연락처 수집 후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우편과 이메일 또한 발송됨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길었던 설명은 이제 뒤로 하고 오늘 이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대표님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플레이 ENA의 한민창 대표님,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효진 대표님, 주식회사 냥만 공작소 보용 대표님, 주식회사 포뮤 최성윤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절미 투어 유한회사 이효진 대표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토크 콘서트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자기소개와 기업을 소개할 시간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소개 이전에 그림 숙제를 한번 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께서 각자 어떻게 준비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와 기업 소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은 자, 어떤 기업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입니다. 네. 네. 플레이 ENA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음악 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 ENA이고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한민창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게 이제 소개를 이게 숙제로 내주셨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렇게 막 사업 발표를 하면은 이렇게 다른 대표님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분 안에 막 이렇게 많은 내용들 뭐 내가 무엇을 의도를 하고 있고 목표가 무엇이고 예상 결과까지 내는데 한 5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 소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저의 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뭐 우리 플레이 ENA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음악가이자 프로그래머, 예술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감독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예술대학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 또한 청년으로서 뭐 이런 많은 탐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당겨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네. 제가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될까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제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뭐 대학 선후배도 있고 뭐 다른 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 주변에 이제 예술하는 대다수 분들이 이제 실제로 만나 보면은 몇 해가 지나게 되면은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살고 있거나 혹은 낮에는 이제 일반 노동자로서 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되는 좀 이렇게 굉장히 겨우 자신의 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한 10명 중에 7명이 최저임금에 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실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크게 좀 공감이 가던 얘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예술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 활동,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극복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019년에 인디 플레이어라는 팀으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뭐 컨설팅과 좀 사업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플레이 ENA로 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술가에게 콘텐츠를 제작해주고 유통 홍보해주는 일들, 그리고 뭐 녹음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일, 또 아티스트를 매칭해주는 등 이렇게 팔로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음악가들을 위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이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싱어게인이라든지 농업보 등에도 출연하는 등 이제 자신의 빛을 좀 이렇게 발휘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엔터테인먼트인데 조금 더 그 콘텐츠의 제작에 가까운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와 그 콘텐츠 그 유튜버들이 모여 있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도. 네. MCN이랑 그런 중간의 개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림을 덧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장을 더 넘겨야 되나 봅니다. 폼이는 뒤에 있네요. 네, 다음 이 그림은 혹시 저희 낭만공작소. 가운데 양만. 네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낭만공작소고요. 지역 출판사를 통한 자생적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디자인 기획회사고요.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발굴되고 소비되어서 수익이 나고 또 그 수익을 기반으로 다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를 창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쉽게 가까이서 출판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누구나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클래스들과 문화 행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아카이빙을 통한 출판물을 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양만공작소만의 감성과 철학이 깃든 시각적 콘텐츠를 브랜딩하고 스토리 두잉을 창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곳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발을 내디딘 이상 저희 양만공작소는 킵 고잉입니다. Keep going. 네. 일단 가고 보는. 네. 혹시 양만 공작소의 냥이 고양이의 냥 이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의미는 낭만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었을 때 낭만이라는 낯선 단어가 탄생하듯이 저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걸 좀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저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된 사람인 중에 한 명이어서 네, 이별의 아픔을 숭하는 중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냥만 공작소 네, 대표님의 소개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네, 다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에바 뚱인가요? 별가사리 아닌가? 네, 한번 보이는데 혹시 이거는 어느 분이 하신 걸까요? 저희 그 아, 네, 포뮤 포뮤 대표님이십니까? 제가 그렸습니다. 네네.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게 꽃이거든요. 네. 시군요. 그 개성 있는 꽃들이 모여서 저희 기업을 이루듯이 저희 이제 사람들도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기업에 모여서 이제 같이 만든 콘텐츠를 만든다면은 아름다운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개개인의 개성을 뿜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컨텐츠라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가 아니면은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유튜브 MCN 그 소속된 이제 크리에이터를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요. 또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 분야도 이제 영상 제작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촬영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랄까 MCM 이런 걸 좀 샌드박스를 아는데 혹시 그거랑 비슷한 경이 될까요? 네, 그거랑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 말고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되게 귀여운 아기자기한 네, 이 회사는 어린이도 채용이 되어 있나요? 아, 이거 딱 봐도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 숙제를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세 분이 너무 준비를 많이 제가 사실 위축이 좀 됐거든요. 제가 이제 정상이었다라고 한 말씀만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저 인절미 투어라고 하고요. 저는 김해 로컬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그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뭐 가이드 여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좀 특별한 여행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행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절미 투어 캐릭터 인절미가 저희 이렇게 깃발을 들고 지금 이렇게 인솔을 하고 있죠. 이 친구가 네. 인절미 네, 네, 인절미. 네. 지금 아무도 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절미 여기 친구고요. 뒤에 보면 뭐 김수로 왕릉이 있고, 그다음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대성동 고분박물관 이런 데랑 그리고 오른쪽에 저 집이 뭔 것 같으세요, MC님? 제가 또 네, 김해를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네. 그 수상가옥 수상가옥. 이라고. 네, 비슷한데 고상가옥이라고. 고상가옥. 네, 네, 네. 물 옆에 있으니까 비슷하죠. 그 앞에 지금 김수로 왕릉 정문도 이렇게 있고 이런 데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가이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밑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그 인절미 친구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객인데 이제 이렇게 네. 수박. 송편. 떡 시리즈군요. 네, 떡 시리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이제 그 이름이 절편인가 뭐 그렇고요. 절편.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찹쌀떡도 있죠. 이 찹쌀떡이죠? 네, 찹쌀떡 있고 그 지금 콩떡.
그 시루떡, 지루떡. 네, 그 백설기 옆에 커플이거든요. 둘이 흙과 백에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게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 여행을 들으러 올 수 있고 혼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커플도 우리 여행을 들으러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관광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겠네요. 그렇군요. 이 떡에 대한 시리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의 네. 것을 매우 사랑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저런 또 캐릭터들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인절미 투어인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뮬러였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그 멍청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고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여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 여행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행이 뭡니까 영어로? journey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enjoy your journey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여행을 즐겨라 이렇게 해서 인절미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왜 인절미인지라는 것까지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아주 좋은 숙제 검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숙제를 비롯해서 자기소개와 기업 소개를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텐데. 네, 이번 콘서트는 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순간들을 이야기해보는 자리인데요. 각 기업의 주 사업 분야에 관심이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어쩌다가 내가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계기나 혹은 특정 순간 등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왼쪽으로 뚜루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요. 고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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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원래 이탈리아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돌아오게 된 계기는 코로나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김해라고 한 지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타지 생활을 뭐 또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해를 떠나기가 싫다. 나는 더 이상 떠나기 싫고 고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이제 좋아하는 일이 가이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차피 가이드 회사나 이런 건 없고 내가 그냥 지역에서 이 가이드 회사를 설립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랑 우리 김해 이제 그 가이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또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서울 상경은 많이 들어봤지만 고향을 사랑해서 고향에 귀향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한번 전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질문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그 아무래도 이제 저도 예술가고 이제 예술가들의 이제 삶을 주변에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특히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스스로가 자기가 좀 찾기 힘든 것들이 이 자기의 상품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어떻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보통 이제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자기 예술은 잘하는데 요걸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나은 예술 경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좋은 상품이 더 팔리고 활성화가 되면은 모두가 다 잘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좀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조금 더 빨리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자기의 능력과 또 다른 사람을 잘하는 능력이 합쳤을 때 그 시너지를 시너지를 바라고 올려주는. 있는 거죠. 네. 네,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뮤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영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는 처우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만나봤는데 되게 나이 드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고 이제 어린 아이 친구도 있었는데
살짝만 눈을 돌려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간단한 키오스크 잘 요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거나 이런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이런 거를 사용하기 힘든 거를 이제 봤을 때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어린아이들 취약계층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좀 만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영상 크리에이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비들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좋은 이제 기회를 만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크리에이터, 창작 이런 쪽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 근무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노부영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산디과 나와서 그런 걸 하셨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 산디 산업 디자인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학도 그렇게 나오고 20살 때 대학을 이제 창원으로 오게 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친구들을 보니까 서울로 보통 취업을 하러 가거나 이제 이 업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왜냐면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8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약간 열악한 근무 조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10년을 이 바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냥 좀 미련하고 지구력이 좋은 게 좀 있고, 그리고 끈기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어떤 변화를 좀 꿈꾸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이면 사실 이 업계에서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더 이상 올라갈 연봉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것만큼보다 더 일을 하게 될 텐데, 실장이나 뭐 이런 직급에 올라갈수록 일은 많아지고 10년이 10년을 더하든 뭐 15년을 더하든 연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아무런 철학도 없이 그런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직원으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써줄 데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30대 초반에 그 면접을 보러 가서 그 여성이고 기혼이고, 그리고 그래서 임신을 할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미끄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고 보자라는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창업까지는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니체가 인간의 시기심을 르상티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르상티망이란 건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는 그런 질투, 원한, 증오, 그리고 열등감을 뜻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그 르상티망을 해결해야만 했으니까요. 참 사회적인 아픔도 있고 철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은 연꽃의 의지인가 하늘의 뜻인가. 아마 연꽃은 자신이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 아주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창업은 누구나 꿈꾸고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도전하기도 어렵고 이뤄내기도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일반 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질문 하나가, 사회적 기업가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돌발 질문으로 이야기 끝에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뭐뭐뭐다라는 10자 이내에 어떻게 보면 짧은 단어로 혹은 문장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상하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뭐 사회 서비스 제공 이런 거 제외하고 대표님들의 센스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5초의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1, 2, 3, 4, 5 하시면 됩니다.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다들 시작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을 이제 그 준비하고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지역에 참 많은 이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 중에 뭐가 가장 나한테 맞을까, 이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뭐가 내 이 아이템을 가장 좋아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역에서 제가 투어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도 살리고 그리고 관광업을 부흥시키는 요런 이제 사업이 가장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다행히 붙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쭉 이제 꾸려지게 되었는데, 그걸 하면서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지만 제일 좋았던 거는 그건 같아요. 이제 뭐 소셜 미션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아이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멘토링 서비스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이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 기업에 딱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김해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서 점차 제가 정말 사회적 기업가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샌가 제가 인증 사회적 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이 물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처음에 주는 그 돈을 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그 정관에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정관에 수익의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무조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 이걸 우리가 환원을 해야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이거를 뭐 내가 나중에 아까우니까 나 인증은 안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그런 육성 사업에서 저희가 잘 배워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열자로 생각을 한다면 비슷한 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할게요. 네. 너와 내가 행복한 사회적 기업. 열차가 넘어오는데 기업은 빼셔도 됩니다. 네, 사회. 열차 이내니까 네, 한번 사회. 당당하게 한번 더 외쳐주세요. 너와 내가 행복한 사회. 네, 너와 내가 행복한 사회. 코풀다 만 기분이었어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자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까먹기 열차 전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네, 기업. 딱 열차예요.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업. 네. 제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제가 하고 있던 그 우리의 모토가 애초에 이제 예술가들이 힘든 예술가들이 함께하자였다 보니까 이런 그 전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면 어차피 너네가 사회에 환원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지를 한번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좀 함께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게 봤을 때는 이제 지역의 문제라든지 혹은 취약계층의 뭐 고충을 이제 함께 해결하거나 이렇게 공생하는데 목적을 두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ESG 문제라든지 혹은 좀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이제 지역에 고착이 돼 있는 혹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들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 분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에 이제 선뜻 이제 발을 내딛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이 대표님들 분들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서로가 기업끼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나가고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함께 해 나가는 기업,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 어려운
뭐더라? 어려웠네요. 어려움. 네, 제 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었을 때 그 성취감도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열자 이내로 말한다면 2배로 힘들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네요. 네, 2배를 2배로 힘들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사회 공헌이랑 좀 약간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네, 저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요 그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요 수업을 들으니까는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내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려줬을 때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나가고 봉사활동을 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내 자신이 변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창업 초기에는 다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는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은 2배로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2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배라는 단어가 제가 너무 편견이었나 보다. 처음에는 부정인 줄 알았는데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뭐 모든 게 다 배였다는 뜻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영상 편집 이 방향에 대해서 네네. 배웠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진짜 그 이후로 이 영상 편집 방향이 엄청 좋아졌어요. 퀄리티가 부드러워지고 올라간 건가요? 퀄리티도 좋아졌지만 이제 좀 더 방향성도? 방향성도 좋아지고 음.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몸으로 겪어서 꼭 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절미 투어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는 구독과 좋아요. 해야죠. 그렇습니다. 알람 설정 안 하셔도 되나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하면 될 겁니다.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병훈 대표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회적 기업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3년차 디자이너일 때 사회적 기업 디자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막연하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취지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을 쭉 계속 해오다가 창원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우연히 이제 듣게 되면서 그냥 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기업가였기 때문에 이거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카데미를 통하고 그리고 육성 사업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서 육성 사업 때 모두의 경제에 계시는 진영우 멘토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아가는 방향이 사회적 기업 요건에 마침 맞기 때문에 인증을 주는 것이다. 인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선과 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빅터 파파넥의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지구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무거운 윤리적 책임이 디자이너에게는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끼워 맞춰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열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속의 작은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영웅들. 네,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그런 예술이나 디자인 창작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표현해줘야 되는 게 그런 창작이나 예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자라는 어려운 숙제를 또 완벽하게 퀘스트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께 또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토크 콘서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기업가,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피땀 눈물. 근데 이 피땀 눈물 하면은 자꾸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정말 머리가 혼돈이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만든 것이 취지예요. 네,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피땀 눈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좋아서 흘렸던 눈물, 슬퍼서 흘렸던 눈물, 정말 값진 땀, 혹은 정말 넘어져서 피를 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번에는 반대해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표님부터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이. 네, 눈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시 사회적 경제 그 창업 아카데미에서 BM 아이디어 발표였나? 그거를 할 때 제가 진짜 주목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주먹이요? 주목 아, 나를 주목. 나를 주목할 때 주목. 약간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정말 그 약간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게 강해가지고 하고 나왔는데 망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 과장님께서 막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큰 일 하실 분인데 이런 일로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전 눈물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고요. 또 다른 얘기는 저의 눈물이기보다는 그 같이 저의 파트너이신 공동 대표님의 눈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육성 사업 중간에 그 회사를 다니면서 육성 사업도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 육성 사업 중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이식을 하거나 이제 중간에 그 혼수 상태에 갑자기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약간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담담했어요. 근데 저의 파트너께서는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린데 아직 어리진 않지만 어린데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너무 그때 그 눈물이 기억이 나고 그 눈물을 흘리시는 와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육성 사업 그때 한 달마다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 사업비 정산 뭐 이렇게 사업 숙제 네네 내듯이 사업 계속 내야 되는 계획 거네요. 뭐 이런 걸 내야 되거든요. 사업비 정산 뭐 서류 한 달마다 내야 되는데 그 중환자실 그 저는 그 단독으로 이제 격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노트북 갖다 달라 해서 거기서 중간 평가도 준비하고 막 그랬던. 어차피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나는 그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한 거 끝까지 해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랬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돼야 될 이유가 버젓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그게 그 삶의 목표가 매주 매달 주어진 게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겨나가고 그랬던 거 아닐까?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내야 되니까. 너무 서류를 긍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너무 힘든데. 살기 위한 하나의 퀘스트. 뭐 눈뜨기 이런 게 아니라 페이퍼 내기 이런 걸로요. 나 말고 할 사람이 없다. 나 말고 날 사람이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또 살아날 수 있는 힘이었을 수도 있나 봅니다. 네,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힘들었을 때가 이제 창업 초기에 창업 초기. 인데 제가 사실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법인을 설립하니까 단가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경까지 와서 단가를 한번 올렸어요. 올리니까는 다 이제 해신이 안 오는 것도. 네,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이 일을 거의 못했어요. 일을 거의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사업을 왜 했는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되는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법인을 설립해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한 분씩 한 분씩 다시 새로운 이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죠. 기업이고 사업자분들의 클라이언트를 만나 뵙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나름 보람도 크고요. 그리고 제일 기뻤던 적은 얼마 전에 저희가 협력 사업 이제 경상도 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지원 사업에 발탁이 돼가지고 윈디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로컬 문화 쪽으로 이런 그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낭만 대표님과 여기 인절미 대표님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또 네, 다음 질문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네. 그러면은 창업 초기가 가장 힘드셨던 그 순간이었던 거네요. 네. 아 역시 참 창업이라는 게 하는 건 쉬운데 버티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역시 명함의 대표라는 건 달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땀 눈물 하면은 이게 피땀 눈물? 제가 저희 와이프가 저를 가끔씩 별명을 로보트라고 불러가지고요. 로버트요? 로보트. 아 로봇. 잉잉. 이렇게. 네. 이렇게 로버트 라우디 주니어 말고. 그래서 이렇게. 네네. 아이언맨. 그 아 감정이 약간 조금 절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너무 막 힘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보다는 조금 피땀 눈물 약간 따로 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 피는 아무래도 제 시간과 제 자본과 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땀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눈물은 아무래도 이 제가 그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자본을 희생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같이 커나가길 바랬지만은 그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예술가고 너희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왜 너네가 그러느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있었고 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향은 창원이지만 이제 타지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이게 보영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예술을 하시면은 다들 이제 뭐 이름을 달리기 위해서 서울로 가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창원에서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창원에 아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프라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글 같은 문헌들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되게 많이 구하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대표님들도 저희랑 같이 육성 사업을 하셨으니까 저희 물어볼 거 있으면 제가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라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 피땀 눈물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조금 조언해드리고 싶은 바는 이 피는 줄이자. 나의 피는 빠지면은 난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마진이 크지는 않더라도 기업이 좀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유지 비용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조금 우습게 봤는데 정말로 이 인건비라든지 혹은 기본 유지비라는 게 무시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사실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예술을 하고 있다면은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혹은 뭐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으면은 뭐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들이나 컨설팅들도 도와주니까 창업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아이템을 잘 다듬어서 시작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창업은 곧 아는 것이 힘이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시겠어요? 부터 12월 요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가 이제 육성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막 서류가 엄청 많아져요. 이것저것 이제 보충할 서류도 많아지고 또 뭐 이걸 썼는 저걸 썼느니 이렇게 또 사회서 써야 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또 그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하나만 이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그 서류들을 정리하는 데만 하루를 꼬박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한다 해가 내가 너무 바쁜데 또 돈 벌러 일을 또 나가야 돼요. 가이드 투어를 또 하러 나가야 되니까 나는 또 아침에 이렇게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투어 준비를 해서 나가서 이제 손님들 이렇게 맞이해서 두 시간 동안 이제 투어를 열심히 하고 사무실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또 서류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 막 이렇게 막 그 그림 사진 같은 거 끌어오고 금액 맞추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냈다가 또 이 반려당하면은 또 다시 내려가지고 특히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꼭 직접 내라 그래요. 직접 와서 내라 그래요. 방문. 네네. 그리고 꼭 뭐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약간 넌더리가 나는 거 내가 막 진절머리 막 치면서 막 더 이상 못 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직원이 한 명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돈은 없으니까 직원을 뽑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11월쯤 이렇게 들어가면서 12월 31일에 정말 성대한 파티를 할 것이다. 라고. 네, 성대한 파티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부대표님이랑 그 와인을 맛있는 걸 막 사가지고 맛있는 고기랑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파티를 뭐 성대하게 할 거다. 이 모든 지원 사업 끝나는 그날 파티를 할 거다 이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1일 넘어가기 전에 12시 전에 다 기절했던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막 못 보고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성대했습니까? 성대는 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초에 2월 달쯤에 이제 인절미 땡스 여행 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작년에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을 모아서 날짜를 다 맞춰가지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없는 돈에 그 이제 부가세 환급되는 시즌 있죠. 이제 그때 사실 작년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서 뭐 3천만 4천만 받으면은 제 돈을 300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네.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사실 내 돈 원래 내 돈인데 공짜 돈인 것 같은 거. 적금인가요? 네, 그걸로 이제 친구들을 다 이렇게 고마웠던 분들 모아가지고 1박 2일로 여행 가서 그때가 더 성대했죠. 네, 막 매우 즐거우셨어요. 매우 즐거웠습니다. 막 레크레이션 3시간씩 하고, 네 마지막에 막 취해가지고 노래를 막 이렇게 둥가둥가 막 춤을 추고 했던 그때가 이제 사실 피땀 눈물을 씻겨내는 아주 좋은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땡스 기빙데이 꼭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규모가 이제 매년 커지겠죠. 네, 좋습니다. 향후 3년 내로 될 거라고 굳게 믿고 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피땀 눈물 그 제 지인이 얘기했던 건데 흘렸던 피, 뭐 흘렸던 땀, 눈물 이런 거는 누구나가 다 흘리는 건데 그것을 씻겨내는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흘리는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계신 이 대표님들께서는 그 피땀 눈물을 잘 씻겨내고 새로운 꽃단장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그리고 또 마냥 부러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뒤로 하고 미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또 자료를 가져와 버렸네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중소기업,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도 그렇고 현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더 기업 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현재 주식 시장도 정말
물리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저는 너무나 파란색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무튼 본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서 3년 이내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즉 집어서 해보겠습니다. 포뮤의 최성윤 대표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3년 이내에 그 이사를 하고 싶어요. 이사 네, 사무실 아니면 집 사무실을 이사하고 싶어요. 사무실 이사. 네, 저희가 스튜디오가 3개 있고 교육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할 때는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보다 보니까는 사무실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고 사무실 따로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가까이로 가실 건가요? 가까이 네, 스튜디오 가까운 곳에 새로운 사무실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마음병원 아하. 맞은편에 그 해금 사이언스 빌딩이라고 창원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창원 옆에 네. 사무실 엄청 좋거든요. 아 진짜. 맞습니다. 아직 엄청 좋아요. 욕심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 그럼 뭐 부산 아파트에서 레미안으로 지금 옮겨가시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창 대표님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군요. 저는 좀 3년은 조금 멀고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보자면 일단 올해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기본 수입을 얻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좀 국내적인 국외적인 상황이나 또 기업의 내외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 안에 지금 그러한 좀 안정적인 이제 사업 아이템이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이런 좀 안정권에 들어오는 게 목표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예술가들이 다 잘 사는 자생하는 마을은 단순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거쳐서 전 세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 실물적인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을 얘기를 하는 거가 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처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요. 얘기만 들으셔도 알겠지만은 지금 벌써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본이 조금 모자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자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앱 개발을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기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3년째는 아무래도 그런 베타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정말 인증을 받고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 생각대로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잘 된다면은 3년째가 제일 힘든 한 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다. 인생은 꼭 그런 거다라는 짱구 아빠의 명언이 있습니다. 장구 아버님 존경합니다. 멋진 네. 아빠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효진 대표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년 후의 계획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인절미 투어를 이제 만들고 이제 법인 설립하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 문화 해설사라고 어느 지역을 가도 문화 해설사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해설사들은 항상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이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좋은 제도지만 저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 이 무료로 가이드가 나간다.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긴 게 문화해설사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화해설사보다 가이드가
그 지역을 좀 더 코스와 그리고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그 투어를 이렇게 한국 사람, 이 국내 사람들도 국내 여행할 때 가이드 여행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해에서 먼저 가이드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통영, 남해 그리고 뭐 창원 요런 거제 요런 데 가서 뭐 가이드 인력풀을 정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든 가이드 여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김해를 지금 벗어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려워서 사실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가장 제가 믿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내후년 뭐 3년까지 이제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아까 석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윈디게이트 네, 그 협업 사업으로 된 그 사업으로 사실 우리가 정말 내내 스타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설마 세 팀이 모였는데 뭔가 일을 못 내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 그 키트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걸로 이 한국까지는 쪽으로 경남 안에서는 뭔가 여행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창대한 네. 꿈이면서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잘 이렇게 가꾸어진 이 프로그램들 또 우리 ENA 대표님께서 해외로도 이렇게 수출도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 관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네, 막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막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LA 다저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깔비요. 네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이렇게 컨텐츠들이 계속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문화재에 들어가는 입장료나 관광료가 뭐 유럽이나 외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처신이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문화 혹은 관광지나 그런 재단 쪽에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하루빨리 좀 잘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보영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역의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비 출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뭐 편집 디자인을 해주고 그렇게 출판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걸 좀 탈피해서 정말 제대로 된 로컬 문화를 아카이빙한 그런 기획 출판물을 꼭 내고 싶고요. 그거를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은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회사의 수익 구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자잘한 일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디자인 회사의 수익 구조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남 디자인만 끊임없이 해주다가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디자인인데 자기 자체 상품을 시장에 내놔서 그걸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외주만 남의 디자인만 끊임없이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업 모델로 하고 있는 윈디게이트의 그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한 그 지역 관광 상품들 게임 그 보드 게임과 그리고 웹 야외 방탈출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의 자체 상품이 되어서 시장에 내놓아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협업 모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목표 올해 아마 그 협동조합을 설립할 것 같은데요. 그 세 기업이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자체적인 컨텐츠로 만든 상품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3년 이내의 목표.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윈디 게이트입니까? 윈디게이트입니다. 윈디 게이트. 네. 직역으로 하면 바람 통로 뭐 이런 건가요? 네, 바람이 통하는 통로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윈디게이트 그 네이밍을 한 게 셜록 홈즈 에피소드에서 보면 그 거위의 뱃속에 그 보석 도둑이 거위한테
훔친 보석을 먹여서 숨기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게 우연히 셜록 홈즈의 손에 그 거위가 들어가게 돼서 뱃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이 보석의 도둑이 도대체 누굴까 해서 더듬어서 찾아가는 와중에 윈디게이트라는 술집에서 그 거위가 팔렸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윈디게이트를 중심으로 그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것들을 숨은 발굴하고 보석들을 발굴해서 추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윈디게이트라는 이름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의논 끝에 탄생한 이름입니다. 뜻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이 경남과 대한민국에 큰 바람이 불어서 보석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창원의 유니콘 기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우리 엔젤 투자자분들도 이런 유니콘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아직 시장이 좋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투자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청년이 만든 기업 블루클럽이요. 네. 자, 청년이 만든 기업, 그리고 청년이 만든 사회적 기업,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MZ 세대 대표님들일까요? 자, 우리 기업 자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오프라인으로 보고 있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도 있을 텐데요. 잠재력 있는 우리 기업에 오면 이런 점이 참 좋다. 여러 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짧고 강렬하고 굵게. 하지만 사실을 근반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효진 대표님부터 쭉 가볼게요. 여행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이드만을 위해서 유럽으로 나오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김해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진짜 찾을 수가 없고 여행업을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항공권을 끊어주고 그리고 보내주고 호텔 끊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자유롭고 항상 내 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김해 사람이거나 아니 김해 근방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 일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찾으신다면 우리 회사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참 많은 지역을 다니고 있거든요. 뭐 다음 주에도 뭐 상주 가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강원도 갔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1박 2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참 이제 여행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장점이 있다면은 그 식비 제공. 얼마입니까? 네? 얼마예요? 저희 집에서 먹으면 무제한이고요. 예. 돈으로 환산하자면 네. 거기까지만 할까요? 네, 거기까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급여 네. 협의로 그 협의를 급여 협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요? 소고기 됩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아, 네,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어머니 오늘 금액 식단이 어떻게 됩니까? 소고기 반찬입니까? 아, 이렇게 소세지 반찬입니까? 소고기 반찬입니까? 소고기 반찬인 날은 이제 저 혼자 가는 거죠. 아,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고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그 자리가 좋아요. 그 소셜 캠퍼스원이라고 김해점인데 부원역 앞에 있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그 부원역 내려서 신호 잘 걸리면은 1분 만에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 네. 출근하기 좋다. 김해 사람이면. 네, 그렇죠. 요약하자면 네. 놀면서 돈 번다, 밥 잘 나오는데 집에서 먹으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걸어서 1분 거리다. 대신 신호등 잘 건너면 그렇죠. 이렇게. 네, 항상 조건은 조금씩 조건 있는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점. 참. 일단 저희 기업의 모토 뭐 그런 거 약간 이거 그건데 약간 이념? 깜짝이야. 기업의 이념, 신념, 의지, 어 생각. 모토죠, 모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평소에 일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유 시간이 있는데 일단은 전문적인 기술을 저희가 조금 가지고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오시면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옆에서 알아서 배워는 아니고요. 실제로 시간을 할애를 좀 드립니다. 만약에 물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으로 왔지만 내가 작곡을 하는 걸 배우고 싶다. 그런다면은 그런 작곡을 하고 싶은 시간을 한번 같이 만들어서 같이 토의해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항상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원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뭐 꼭 자기 일에 관련된 것만이라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편이고요. 뭐 실제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집을 배우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딩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뭔가 뭐 우리는 이제 뭐 야근 없어 이런 건 너무 이제 식상한 약간 뭐 젊은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아니 저는 인터넷에 약간 찾아봤는데 뭐 사회적 기업은 야근을 해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칼퇴를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칼퇴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직원분들은 아주 철저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과 뭐 함께 뭐 배워가는 경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희 자랑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응원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정리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 네. 탈퇴라는 게 네. 대표가 되고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정시 6시 6시 정시 퇴근 맞는데 6시에 바로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는 그 전부터 퇴근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본인 그렇게 안 네. 하셨습니까? 저요. 저는 가이드 생활하고 하면서 절대 그런 일 항상 손님들 끝까지 챙기고 그리고 식사 같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쨌든 네. 뭐 그 출근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뭐 9시 출근이면 8시 50분에 와야 된다. 뭐 9시에 딱 와서 바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논란에 퇴근 논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중입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의 후환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58분부터 준비하라 이 말을. 58분 그렇죠. 2분 정도는. 네네 빨리 가시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뭐라 해야 될까 콘서트가 끝나고 난 뒤에 회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뮤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지러지하네요. 저희 기업은 할 일 다 하면은 빨리 가도 상관없다는 주의고요. 할 일 다 못하면은 날이 밝아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달된 양 네네. 했냐 안 했냐. 네. 그래서 대부분 할당된 양의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대표님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얼굴이 어떠세요? 네. 네, 이 이야기도 회담에서 한번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다 보니까는 영상이라던가 편집 그리고 조명 이런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가면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나 간식 이런 거는 이제 공짜로 다과는 무료. 네 제한 없이 무조건 다 사주고 있고요. 야근하면은 네 같이 제가 남아서 네. 그래도 뒤에 직원이 퇴근 안 했으니 대표도 퇴근 네. 안 한다. 네 같이 밥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있어요. 저희 회사는 또 교육 이제 뭐를 배우고 싶으면은 저희가 대신 그 돈을 지불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강의나 아니면은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네. 포뮤 또한 개발에 대해서 자기 개발 혹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영역 내에서는 아낌없는 지원 해준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제가 아는데 네.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좀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한테 네. 10시 출근이에요. 네 10시 출근입니다. 퇴근은 8시? 7시. 7시 퇴근. 퇴근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네, 아주 좋은 거 나왔습니다. 네, 10시 출근, 7시 등. 점심 시간은 1시인가요, 그러면? 12시부터 1시. 10시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아, 네. 여러분, 아침을 조금 천천히 너그럽게 헬스도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포뮤에 입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노보현 대표님. 네, 아까 다가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창사경에서 다가 가져가신 거 많이 봤습니다. 아, 소확행이시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혹시 다가가 그 다가인가요? 네, 이렇게 아니에요. 횡령 아니에요. 이렇게 소확행. 좋죠. 네. 네. 아, 네, 저희는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자면 가장 큰 장점이 저의 파트너이신 공동 대표님이 굉장히 잘 생기셨다. 그래서 눈이 아주 즐거울 것이다. 저 여기 있는데도 조명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후광이 저기 계신 네, 분 저기 맞나요? 계십니다. 마스크로 뚫고 나오네요, 미나님.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뭐가 장점일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자면 디자인이라는 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감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항상 그 트렌드 속에 있으려고 한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음흠. 네,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 능숙함. 네.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을 딱 캐치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니 들어오셔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네. 그럼 들어오셔서 탁월한, 배워도 충분할 네. 거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해도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대표님들 채용 계획도 앞으로 있으실 텐데 기업이 찾고 있는 인재상을 알려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를 보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뭐 생각하시는 인재상 정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보영 대표님부터 쭉 올게요.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을 뽑은 건 회사의 책임이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직원에게는 와닿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볼 텐데 네.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물론 그런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으로 한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숨겨져 있는 보석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기업은 첫 번째로 책임감을 가장 많이 보고요. 책임감이 있어야만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사실 저희가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같이 첨부를 하세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보다는 포트폴리오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한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서울 못지않는 그런 대우를 해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번호 이렇게 계속 올려주고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아까 기업의 목표가 발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탐구심이 많으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도전을 하고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일들에 좀 많은 이렇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지 않았던 길을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좀 일을 좀 내가 하는 일, 지금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재밌어 보이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일하면서 일한다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을 수 있도록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 회사에서 즐길 수 있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효진 대표님 들어볼게요. 지금 가이드라고 하는 일이 직업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비스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좀 좋아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저는 예전부터 이 영화관 알바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공연장 알바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카페 요런 서비스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올해 몇 년 동안 막 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그 기업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 기업 소속의 누 알바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브랜딩이고 기업이다. 퍼스널 브랜딩. 네, 맞아.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옛날부터 그 혼자 그냥 생각한 거죠. 나를 보기 위해 이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할 때도 사실 제가 유로 자전거 나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유로 자전거 나라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투어를 나가고 손님들을 대할 때는 저는 그냥 가이드 이효진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소속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분들은 나를 지금 나를 믿고 여기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좀 그러한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지금까지 이제 또 대표님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토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청년이고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분의 대표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한 분들의 질문을 듣고 또 대표님들이 대답하시는 Q&A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빠밤. 자, 넘겨보면은 자, 미리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받았어요. 공통 질문도 있고 개인 질문도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골라서 한번 좀 뭐라 해야 될까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귀여운 거를 좀 해볼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자, 인절미 투어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은이라고 네 질문해 주셨네요. 이렇게요? 네, 네 인절미 투어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딱 여기 붙이시고 사실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의 어떤 이 뭐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냐 이거를 많이 따지는데 그거를 사실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은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할 수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좀 취약계층이라던가 소외계층이 있는 이제 이런 뭐 그런 곳이 있어요. 뭐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데리고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을 데리고 또 투어하는 것도 저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 사회적인 약자들 위주로 좀 이렇게 무료로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약간 이렇게 멘토링 서비스 같은 거, 여행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꽤나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 질문이고 대답하시고 싶은 대표님께서 손 들고 한 분만 말씀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사회적 기업의 창업 조건이라고 두 번은 재미없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현 대표님이 잘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노부용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론이 아주 빠삭하십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행동력. 낙낙. 네, 일단 모른다고 해도 가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행동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절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 네,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세상에 통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져본 사람은 이타심도 가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네.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도 요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을 할 때 2020년 11월 25일에 창업을 했는데 그 해에 이제 창원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는 사회적 경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네. 좀 실무적인 걸 좀 보태면 실무적인 좋지 거 하나요? 않을까. 이분 그러니까 대표님들 말씀이 잘 맞고요. 모르면은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아이템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기업 조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조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2번, 3번씩 체크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 꼭 한번 읽어보는 걸 또 추천드리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온라인에서도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다면은 지금 혹은 온라인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채팅 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 받아서 질문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개의치 말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 보자. 이 재밌네요. 노보영 대표님, 외모 유지의 비법이 뭐죠? 네, 이거를 이제 그 명찰 아래 이렇게 붙이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뭐 식상하게 뭐 물 많이 마셔요, 뭐 잠 많이 자요 이런 거 말고, 네. 이게 아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장난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젊은 대표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외모 유지 비결이 아닐까. 고맙게도 끼워 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음은 곧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네. 처음에 뵀을 때는 그 대표님도 그렇지만 이제 남편 대표님도 네. 두 분이 저랑 또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또래. 또래. 실례지만 제가 32인데 아, 네. 네, 그 저랑 또래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연배요? 네, 또래는 아니었다. 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진짜 놀랐습니다. 처음. 네, 저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제가 아마 가장 많아 보일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네, 그래서 제가 봐도 다들 제 또래이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28살입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대표님, 사회적 기업가로서 목표한 바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궁금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질문이 어렵네요. 목표한 바는 저는 이제 경남에서 알아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남에서 유명한 MCN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첫 목표였고요. 그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에 클라이언트가 2분 계시고 경남에 2분 계시거든요. 지금 4분을 맡고 있는데 아직 멀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 비하면 좀 더 많이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10%? 네.
총 몇 퍼센트죠? 1000%? 500%? 100%라고 하겠습니다. 100%에 10%. 네. 아, 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혹시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 제가 까먹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 답변. 아니 질문 하고 질문요? 싶어가지고 그 이제 이효진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 가이드 선생님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분들이라고 하셔서 많으신 거 아닌가? 네. 저희 지금 한 8분 정도 오, 있고요. 정말. 근데 이게 그 저희가 고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시고요. 지금 이렇게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이 그 경단녀나 뭐 아니면 이렇게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이제 제가 이 육성을 한 거죠. 육성을 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소속만 되어 계시고 제가 뭐 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매칭 시켜주는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저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그 제도가 뭐라 그랬죠? 무슨 문화해설사. 문화 해설사가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해외 여행을 갔을 때는 이제 풋프린트 뭐 투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팁을 주는 방식의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투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저도 많이 했었는데 팁 투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야경 투어로 이제 팁 투어를 많이 했어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는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투어가 좀 너무 안 들어온다 싶을 때 그 원래 유럽에서는 이 한인민박에 그걸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김해 있는 모텔을 다 돌아볼까, 에어비앤비를 한번 뚫어볼까, 진짜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아쉽게도 실행력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못했었습니다.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팀 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다 보니. 네, 그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예요. 네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진행하셨던 이제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왜 기억에 남는지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신 분부터 손을 들고 바로 말씀. 제가 네. 먼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다 까먹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인간 노보영으로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광암 방파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500m인지 하여튼 그 500m 길을 전체 디자인했었던 것. 광안 광암 방파제. 방파제. 네. 광암항에 그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 디자인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었고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광암 해수욕장 옆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빗터널 있고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할 때 가장 힘들었지만 좋았던 완성된 걸 보니까 나의 디자인이 이렇게 완성된 걸 보니까 좋았던 그런 기억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낭만공작소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13분의 어르신들 자서전 작업을 해드렸던 것. 자서전. 네, 그 편집 작업을 하려면 그분들의 원고를 꼼꼼히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들, 지역 어르신들의 삶들이 모두가 다 드라마 같고 영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내 속에 콘텐츠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창사경에서 진행했던 창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창원 사회적 경제데이. 네, 그 창원의 대학교들을 돌면서 저희가 홍보전을 진행했거든요. 사회적 경제 홍보전. 대학생분들과 만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무슨 일을 하는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지 알릴 수 있었던 기회여서 아직 창원대에 한 번 남았거든요. 그때 많이 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손들어 발표하실 수 있어요. 손 들고 할까요? 거의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대학교 홍보전 사회적 경제 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6 청년 기업들과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가진 기업들 분들이 모아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즐겨주시고 또 체험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창 더울 때 했었는데 그 살이 많이 탔어요. 살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살이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고 창원대는 9월 중순에 하니까는 창원대 축제랑 같이 해요 저희가. 그래서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네요. 네, 그래서 안 오신 분 제가 좀 네, 잘못 말했네요. 네, 그쯤 한다고 하니까는 네,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시면 노래도 부르실 수 있고 소장하실 수 있어요. 아. 자기 미래에게 인사도 하실 수 있고 저희 기업 홍보였습니다. 네. 일단 저는 기억나는 프로젝트라면은 아무래도 그첫 경험은 항상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저희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매거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삼봉뮤직 검색해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큰 좋은 풍경과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그 좋은 풍경과 함께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촬영이 이맘때가 첫 촬영이었습니다. 더울 때 했다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기술도 없고 뭐 음악은 뭐 제가 뭐 그래도 나름 대학에서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뭐 촬영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냥 서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 보니까 한 오전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 뛰어다녔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날은 그냥 쓰러졌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로 제가 처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물론 그거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부터 했던 이 전신에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기업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이 절미스테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김해 한옥 체험관에서 1박 2일 이제 보내면서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모이자마자 프로그램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김해에 좋은 이게 뭐 관광지로 가서 거기서 이 야외 방탈출 게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소통 시간을 가져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름 알리지 않아서 익명성이 보장돼 있어. 그래서 내가 뭐 부르고 싶으면 뭐 나미라든가 뭐 나미 씨 이렇게 부른다든가 아니면 보라 씨 뭐 이렇게 이름 없이 그냥 서로 닉네임 이름표를 주는데 그걸로 이제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나이나 직업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막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했을 때 그 인제대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들에게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즐기면서 너무 빠져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털어놓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제가 뭐 이효진인데 사회에서의 이효진이 아니라 정말 그 프로그램 안의 진호로서의 그런 역할에 빠져드는 거를 보면서 엄청 이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제 좀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절미 스테이. 네네 그렇습니다. 절미 그렇군요. 또 어느덧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민창 대표님께 또 질문 드려보고 마무리해보는 피하지 시간. 못했군요. 참 긴, 정말 깁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면은 5만 원짜리도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긴데, 자, 한민창 대표님 어느 분야이든 창업 초반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는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겪은 경험과 이로 인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싶어요. 하트 2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가장 무거운 종이 네, 종이가 3장이 받았네요. 들어왔습니다. 네. 붓기는 붙네요. 네. 질문 잠시만요.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네. 뭘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그 피땀 눈물 얘기랑 또 같이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피땀 눈물을 하려다 보니 어느 거는 또 포기할 각오를 또 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처음 소개할 때 제가 음악가이자 뭐 프로듀서이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한 2년 동안은 제 개인적인 예술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저희가 힘듦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작자로서 창작을 못 한다는 건 좀 창작의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공연 업계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 비대면이 조금 사실은 이제 좀 적응이 되었지만은 막상 이제 적응되고 그러한 판로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또 이런 대면이 또 활성화가 되어야 하다 보니 이 장단 맞추기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좀 매출에도 많이 영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이 최현희 대표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이쪽 분야는 사실 기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 아무래도 카메라라든지 장비나 뭐 카메라라든지 음향 장비라든지 공간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 초반에 좀 섣불리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좀 많이 힘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필사적으로 노력한 거는 내가 부딪혀 가지고 만날 시간이 많이 없으면 교육을 받든지 조언을 듣든지 정보를 찾든지에 대해서 사실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들은 좀 배움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는 게, 실수는 나중에 많이 하게 될지라도 직접 부딪혀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내가 앞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수정할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저도 뭐 대표님의 하루 일과 궁금해요. 몇 시간 일하는지 뭐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대표이고 청년 기업 가이다 보니 본인들을 회사 내에서 있을 법한,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야기하는 걸 Q&A로 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고 죄송스럽지만 제가 임의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4분 이외에도 창원에는 정말 많은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요. 사회적 정제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관 뭐 이런다거나 사회적 기업이 정말 나에게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원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언제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센터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늘 기다리고 있고 친절히 응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막으로 센터 연락이 뜨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나? 아니면은 뭐 따로 공지를 해드리는 방법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네, 대표님들의 오늘 토크 콘서트 참여한 소감 아주 간단하게 하실수록 집에 빨리 가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영 대표님부터 쭈루룩 올게요. 일단 전 좋아하는 대표님들과 그리고
너무 능숙하시고 잘 해주신 MC님과 함께 잘생기고 네, 잘생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 것들도 많고요. 제 안에서 정리를 하는 달려오기만 하다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대표님들랑 다 이제 친한데도 못 들었던 얘기들 살짝 들은 것 같아서 거기서 되게 재밌었고요. 또 이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또 열심히 하긴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요. 또 다음에 또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노보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 하셨죠? 쉼표. 이게 사실 쉼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에 이제 받았던 질문지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기업만 자꾸 생각을 해봤지 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동안에.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게 처음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렇게 장사경 너무 감사하고 네. 돌아갈 수 있게 좀 했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혼자 생각이 이렇게 든 게 작년에 진짜 저희가 그 11기 하면서 이렇게 뭐 방송으로나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이제 게스트로 온 거죠. 네, 손님으로 와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하는 전 기수들이 하는 것만 보고 막 참 난 언제쯤 저런 곳에 앉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제 성윤 대표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또 드는 생각은 너무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그 부대표님이 보고 계실 텐데 네. 혼나지 않을까.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그런 얘기는 왜 했어?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괜찮겠죠? 그래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좋아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님들의 마무리 이제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대표님들도 자기 회사만 바라보지 정작 자기를 돌아보았던 시간은 없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작년에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난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사회자로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과 같은 기획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SNS 이벤트에 해시태그에 한 번 더, 샵 한 번 더라고 같이 올려주시면 센터는 어떻게든 또 한번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그래서 뭐 내년에 한 번 더 한다 하면 그때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무궁무진한 꿈을 꿔가면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인사는 말씀드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유튜브로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 우리 모든 대표님들과 함께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우리 어느 카메라를 보고 하면 될까요? 가운데 메인 카메라를 보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인사는 뭘로 통일할까요? 책상 빼고 큰 절이라도 하는 걸로 할까요? 그랜절. 그랜절. 이거 4절까지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안녕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녕할게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도 불러주세요.